따끈한 ETF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ETF 스토어. 오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송승현 선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것도 요즘 참 하던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산업 분야입니다. AI와 관련된 ETF 상품이에요. 먼저 이거를 알기 전에 정말 올해 들어서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챗GPT 나오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네. 이거부터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죠. AI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개념이 이제 1955년에 한 학술지에서 단어를 만들어낸 그런 네. 단어예요. 인공지능 단어 만들었고 그 이후로부터 비슷한 인공지능을 따라 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애플의 시리 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인공지능의 일종이라 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또 이제 사실 인공지능의 일종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AI에 뭘 투자하면 좋지라는 게 사실 종목이 와닿지가 않았다가 최근 이제 작년 11월 등장한 챗GPT로 AI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키워드를 좀 떠오신 것 같아요. 이거 챗GPT를 어쨌든 등장하면서 AI 산업이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이 됐고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아는 MSM, 빌 게이츠나 엔비디아, 뭐 젠슨 황 같은 사람들도 다음에 큰 건 넥스트 빅 띵이라고 해놓고 있고요. 실제로 이미 각 산업 내 다양한 업무에 이제 뭐 적용이 되고 있고 입장에서는 이제 AI를 활용을 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화가 좀 진전이 될 수 있으면서 이로 인해 개선된 향상성이 글로벌 GDP 역시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활용되는 곳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분야별로 보면 좀 활용되는 분야별로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보면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네. 그냥 기술 발전 집중했다면 이제 발전된 기술을 응용하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이제 네네.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딥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고율을 낮추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AI의 활용이다 볼 수 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테슬라가 오픈 AI에 투자를 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생산에 있어서도 로보틱스들이 움직이는 알고리즘 같은 것도 네네네. 사실 이제 AI를 통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효율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뭐 유통이나 물류 같은 것도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물류를 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네. 거고 금융이나 서비스, 교육 같은 데 접목을 해서 이제 개개인한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지금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맞춤이 가능하다 보니 뭐 당연히 뭐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서도 좀 많이 쓰이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워낙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오면은 과연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새로운 트렌드도 결국은 냉정히 얘기해서 빅테크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가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AI 대표 기업들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AI 시장 성장성을 이렇게 보면요. 모든 지역이 다 골고루 성장을 할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수혜가 특정 국가, 대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오기 때문에 어느 기술을 가진 어느 AI 대기업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 세계적으로 좀 눈을 벌려서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AI의 제일 큰 기업들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많긴 하죠. 뭐 우리가 아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AMD 뭐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이제 좀 많이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텐센트, 뭐 알리바바, 파이도, 뭐 JD 헬스 그런 종목들도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대만 TSMC 같은 더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이스라엘 중에 모비라이나 네덜란드 ASML 이런 식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은 되게 다양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매우 섹터가 혼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AI 테마를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반도체 및 하드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AI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효율적으로 낮은 가격에 처리해야 되고요. 반도체가 당연히 빠르게 될 수밖에 없고 초기에 AI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했던 종목이 엔비디아죠.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진짜 2016년부터 23년까지 GPU 성능이 정확히 26배가 개선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델 학습 비용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모델 돌리는 비용이 현재 대비 8만 분의 1로 감소할 것이다. 그만큼 비용 절감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그런 GPU의 성능을 통해서 AI가 더욱더 시너지돼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AI 서버 시장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AI 초기 국면에서는 반도체라든가 서버 관련 하드웨어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또 그런 반도체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ASML, 생산할 수 있는 TSMC라든가, 우리나라의 사실 삼성전자, 한익도 냉정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AI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당연히 이제 이런 하드웨어가 갖춰졌으니까 이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발달돼야 되잖아요. 골드만삭스 전망에 따르면 AI 소프트웨어의 접근 가능 시장의 규모가 향후 이제 4,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지식 노동자 수가 한 11억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식 노동자의 연평균 AI 소프트를 사용하는 비용이 한 78달러, 80달러 정도 생각하고, 평균 한 5개쯤 사용한다고 하면 산출해낸 값이 4,30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AI가 적용된 서비스 아무래도 이제 편하잖아요.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AI가 학습하는 기반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사실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DB 관리 소프트웨어가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연평균 한 13% 꾸준히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3%, 14% 꾸준히 성장한다는 건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DB 기업들의 성장성은 24%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AI 테마에서 주목할 카테고리는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헬스케어에 AI 기술을 통해서 영상 판독을 함으로써 영상 판독의 기술, 영상 판독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고요.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뭐 데이터 처리나 이런 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줌으로써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로 기기 글로벌 탑3 필립스, GE, 지멘스 세 기업들 모두 AI 영상 판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I를 접목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영상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임상 결과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병변을 읽어내는 정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글로벌 AI 테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서비스 카테고리별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대응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올해 최대 수혜종으로 꼽힌 것이 하드웨어에 속하는 이제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그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기를 AI의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AI 중에서도 이제 각광을 받는 영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AI 투자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있어서 하드웨어 쪽에 이제 당연히 각광을 받겠지만, 나중에 있어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향이 투자자들이 더 집중을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게 당연히 이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테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는 없는 대신에 비교지수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이 비교지수 같은 경우는 1년에 정기 변경 한 차례, 비중 변경 2차례 진행을 해요. AI 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이제 막 크는 것 때문에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산되는 시간도 훨씬 더 짧을 것 같고, 트렌드 같은 경우도 더 확 바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렌드가 확 바뀐다고 해서 지수를 사실 매번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안정성도 되게 무너뜨리는 일이 있잖아요. TV ETF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이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AI 관련된 수혜 기업들을 수시로 발굴을 하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 이 AI 관련된 ETF를 소개드리면 이제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ETF예요. 본격적으로 이 ETF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본다고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또 구성이 돼 있는지, 투자의 안전성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는 미국, 중국, 대만, 유럽, 일본 유니버스 국가가 25개고요. 유니버스가 이제 50여 개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뽑아서 포트에 넣고 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요. 주식을 선별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매니저의 역량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노하우나 이런 게 좀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하고 미래세 자산운용 미국 법인이기
있기 때문에 네. 그쪽하고 이제 계속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트렌드 같은 걸 놓치지 않고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하고 주요 종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 종목은 이 종목 역시 이제 시총가 중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큰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탑 10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6위까지는 타이거, US 테크 탑 10이나 뭐 나스닥 네네. 100의 대장주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바이두라든가 바이두. 세일즈포스, 몽고디비 기존에 AI ETF들이 가지지 못했던 종목들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운용 방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투자에 있어서 좀 유의할 점은 있나요? 아무래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네, 환의 환 노출은 환 있습니다. 부분이 좀 있을 것 네. 같고. 환해증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 노출이 그대로 된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식형 ETF다 보니까 위험 등급 2등급이고요. 총 보수는 79bp라는 점, 그 정도가 제일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에 타이틀이 이제 글로벌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 중심으로 그 지수의 종목들이 많이 편입돼 있고 관련된 이거 ETF 상품이라 볼 수 있고요. AI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산업을 학습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학습하는 과정이 산업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반영되는 주식시장은 더 빨라가지고 AI 관련된 ETF 상품이 나왔지만 여기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 주가도 많이 이제 오는 종목들도 있고 엔비디아 얼마나 올랐습니까?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을 만든다라는 건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AI나 이런 관련 기술들도 향후에 어떻게 또 바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이 한번 시작이죠, 사실상.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연구님 말씀 고맙고요. 올해가 좀 남았기 때문에 관련된 또 좋은 상품 나오면 또 한번 나와서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